역사 프로젝트 학습 팩션 만들기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팩션이 무엇이고 팩션을 통해서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직접 팩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팩션의 기본적인 스토리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해서 스토리를 구성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주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구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영화와 드라마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시나리오의 정의는 대사와 지문으로 이루어진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기 위해 쓰여진 대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로 비교를 하자면 건축물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축의 처음과 끝이 건축의 설계도이듯 영화나 드라마의 처음과 끝 역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단계는 여러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그 처음이라 할 수 있는 시놉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놉시스는 각본의 초기 단계로 영화나 드라마의 기본 줄거리를 몇 줄로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트리트먼트라는 것인데요. 시놉시스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장인물의 특징들 그리고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등을 설정하는 작업이고요. 이야기의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는 플롯을 설정을 하고 이야기의 장르를 형성하는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압축해서 요약 설명해 놓은 것이 트리트먼트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나리오인데요. 실제로 영화의 장면이 작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사와 장면 등이 완성되어진 대본이고요. 물론 이 시나리오는 설계도의 설계가 수정이 되든 시나리오 역시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대본을 보는 게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 대본은 영화 광해의 실제 대본인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샵 100이라고 나와 있죠. 102번째 장면을 찍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전 그리고 낮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그 씬의 공간과 시간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진무를 보는 공간이고요. 신하들과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어딘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낮은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요. 용상에 걸터 앉아 있는 하선은 광해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이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허망한 표정에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모습이다. 명나라에 보낼 조공을 보고하는 대신들,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죠. 이처럼 상황과 공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지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검정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황실 앞으로 은자 45,000냥, 대소 합하여 74, 공품으로 흑칠 목통위에 13개 품목을 준비하여 싸웁니다. 사신 강소성에겐 금 한관과 족자의 은장을 입혀 예를 보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경의 뜻대로 하시오. 군사는 기마 500두에
궁수 3천, 기병 1천을 더하여 총 2만의 군사를 파병토록 하겠사옵니다. 병사 2만을 착출한다면은 북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인데. 대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의 뜻대로 하시오. 다음은 태왕 태후 앞으로 바칠 품목입니다. 공려 40, 황세저 150포, 백세저 150포, 체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과는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4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앞에서 봤던 대본이 영상의 초반부 대본이라면 지금 보는 대본은 영상의 후반부 대본이죠. 박충서와 시선을 팽팽히 맞서는 하선, 절대 피하지 않는다 지문이죠. 영상에서 보면 영의정이고 하선이죠. 광해로 분한 하선과의 입장 차이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하선의 일갈에 찬물을 끼얹는 듯 분위기가 싸해진다. 이건 역시 아까 영상에서 제대로 표현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선과 영의정의 대화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영상은 광해에서도 아주 잘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어떤 것이고 시나리오가 영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설의 3요소라고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소설가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주제와 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이 언제 어디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배경,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해프닝이죠. 무엇을 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건, 이런 것들이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서 전달되어지는 구성, 그리고 작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문체, 이것이 소설을 규정하는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성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따로 떼나와서 소설의 구성의 3요소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나리오에서는 바로 이 소설의 구성의 3요소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물이죠.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일 겁니다. 인물이 없는 이야기는 거의 없죠. 그리고 그 인물이 언제 어디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가, 배경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픽션에서는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인물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혹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건 역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초로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작업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러면 이제 역사를 소재로 했을 때 그 특징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시나리오와 역사를 소재로 한 시나리오의 차이가 어떤 건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하는 작업이 역사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물인데요. 실제 했던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실제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대중친화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또한 역사적 인물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역사적 인물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서사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의 완성도는 아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완성도 높은 매력적인 서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진보함으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진다는 단점들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배경인데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는 시공간적인 제한이 매우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이 그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이 활동했었던 시대적 배경, 상황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게 세계관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게 세계관을 쉽게 이해한다는 말은 쉽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많은 공감대 속에서 이야기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사건이겠죠. 사실의 기록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역시 아주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하지만 익숙하고 친숙하다라는 것은 진부할 수 있고요. 창의적 세계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소재를 토대로 해서 만드는 시나리오 작업은 역사적 사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내는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인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와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나리오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보완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드라마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드라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되는 동력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앞으로 나아가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어떤 필연적인 동력이겠죠. 하지만 그 주인공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반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역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매력적인 반대자에 의해서 계속 차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상황 자체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일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을 하고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게 되면 그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고 카타르시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상황 속에서 실패로 끝이 난다면 아주 비극적인 어떤 감정의 변화들과 어떤 성찰의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이 역사적 인물의 삶 속에는 많이 투영이 되고 반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역사적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순신의 이야기죠. 이순신의 경우 명량해전이 있기 직전에 왕으로부터 혹은 신하들로부터 시기 질투 이런 상황들 때문에 백의종군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고요. 그를 대신해서 왔던 원균이 조선의 수군을 거의 초토화시키죠. 그래서 약 12척의 배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선의 수군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본의 133척의
강군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경을 견뎌내고 조선을 지켜냈다라는 이순신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드라마적인 상황들이 영상 속에서는 어떻게 연출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그 과정에서 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 역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팩션은 역사적 소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한점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흥미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가령 인물의 측면에서 보면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인물 간의 관계를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고요. 가상의 인물을 등장함으로써 제3의 시각에서 그 인물들 간의 관계를 바라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순신과 원균의 관계의 설정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그 시대에 이순신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이야기를 원균으로 조금 옮겨오면서 그들 간의 팽팽한 시대적 관계를 다시 재조명할 수도 있고요. 이순신과 선조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조금 더 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이순신이 처해 있었던 역경들을 더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겠죠. 그리고 배경이라는 부분들이 역사적 상황, 공간, 시간들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충분히 풀어내기 힘든데 팩션을 이용을 하면 최근에 타임슬립 코드가 많이 활용이 되죠. 대표적인 게 신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고려 후반부에 최영과 이성계의 정치적 갈등 관계, 그것이 위화도 해군이라는 상황 속에서 아주 미묘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으로 현대의 여의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 시대를 새롭게 조명하게 하는 팩션 장르물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팩션이라는 것은 훨씬 더 자유로운 시공간을 활용을 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새롭고 낯설게 바라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위치를 달리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의 흐름을 혹은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팩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팩션의 장점을 이용을 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해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과제입니다. 시나리오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작성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팩션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활동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설문지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이야기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